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소식, 저희가 오늘 2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Maybe it wasn't tough enough, because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의 한 주간지가 보도한 충격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슈칸겐다이라는 이름의 주간지인데 우리식으로 읽으면 주간현대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커버에 있는 내용인데요. 해석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구구절 9월 9일에 기념식장을 공습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미일 두 나라 정상이 전화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죠. 그때 했던 대화 내용을 입수했다라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 시사 주간지가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9월 9일 북한의 건국기념일에 도열하는 행사를 하면 그런 현장을 때려버리는 것이 한 번에 김정은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일단 주간현대라는 일본의 시사 주간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잡지인가요? 예. 일본의 주간지는 현재 이제 4개 큰 주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간현대는 2위 정도라고 합니다. 네. 1959년에 창간이 됐는데 가장 많을 때는 150만 부까지 팔렸고요. 현재는 한 50만 부 정도 팔리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 창간할 때부터 목적이 직장인들을 겨냥해가지고 여자, 돈, 출세 이 3가지 욕망을 충족시킨다라는 목표로 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애 이런 게에서 뒷얘기, 막후 얘기를 많이 쓰고 있지만은 그 내용은 신빙성이 별로 없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제 일본 기자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이번 이 내용은 일본에서는 거의 받지 않고 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헛소리다.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지만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전혀 얼토당토하는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미국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때 일본도 협력했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런데 아베 총리가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동맹국인 한국도 같이 제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글쎄요. 아베 총리가 우리 한국을 좀 두둔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IS가 경멸 상태인 가운데 다음 위협은 이란과 북한이며 둘 중 먼저 손댈 곳은 북한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요. 북한이 시험 발사한 ICBM이 일본 영해에 떨어졌고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사 주간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얘기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랬었죠. 예, 만약에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한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가 우리나라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그렇죠. 대상일 거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베하고 저런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일본에서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한다 하면은 그 시간은 미국 자체에서도 아주 극비리 몇 사람들만 알고 있을 것이다. 그거를 사전에 일본에 있는 수상과 함께 논의를 한다 하는 거는 네. 일본에서도 상당히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네. 아주 극비리에 순간적으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내용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9월 9일 북한 건국기념일에 사람들이 막 김정은 앞에 도열하면 거기에 폭격을 하면은 쉽게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요. 지금까지의 트럼프의 어떤 도발적인 발언들을 보면 약간 농담 섞인 말로 이런 말을 충분히
했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소장님은. 네, 충분히 뭐 농담 내지는 이제 분노의 폭발로 저런 말폭탄을 쏟아냈을 수 있는데 네. 사실 북한의 올해 그 정치적 기념일들을 보면 네. 꽃꽂이는 해에 즉 김일성 광장에서 저런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게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난 4월 15일 북한의 이른바 이제 태양절 때 김일성 탄생 105주년이 지나갔고 그렇죠. 올해 이제 다가오는 9월 9일은 북한 정권이 48년 9월 9일에 건국했는데 네. 그래서 올해 이제 69주년입니다. 69주년. 예, 네. 내년 2018년에는 대단한 퍼레이드가 있겠지만 아하. 올해는 퍼레이드가 없다. 다만 트럼프로서는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말할 이유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이 김정은이 동선이 철저하게 은폐돼 있으니까 나타났을 때 한번 뭐 때려보겠다 이런 정밀 타격의 이제 방법론을 제시한 거라고 보여요. 네. 다행입니다. 실제로 9월 9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 미국이 뭐 북한을 타격한다 이런 내용을 일본의 시사 주간지가 보도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지만 얘기를 좀 나눠보다 보니까 신뢰도나 신빙성은 좀 떨어지는 내용일 수 있다. 그렇지만요. 이런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해도 이런 내용이 자꾸 보도가 되면 북한의 김정은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해도 그때 무슨 공식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몰라. 내가 거기 나가도 걱정, 안 나가도 걱정.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김정은에게는 이런 절대주의 국가의 지도자에게는 동선, 건강, 후계자 이런 문제가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나 미국이 여러 차례 정밀 타격을 말해왔고 아마 저 뉴스가 나간 이후에 오늘 이후에 김정은의 행동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미국이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뭐 언제나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저렇게 트럼프가 말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네. 뭐 저런 사례는 거의 전쟁 2차 대전 후에 없었는데 주석단이나 이런 퍼레이드를 직접 공격한 일은 없었지만은 어쨌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더욱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도 그럴 것이요. 김정은이 아무리 좀 신뢰가 떨어지는 뉴스를 들었다고 해도 본인을 타격하고 폭격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그냥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백악관을 장악한 전쟁 이 견제 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을 장악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요 자리에 있는 4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강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 교수님? 네, 전부 다 3명은 해병대 출신이고 1명은 육군 중장 출신인데 전부 다 미국의 군부 내에서도 강성을 알려진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면면을 살펴봐도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이고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해병대 중부 사령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조지 던퍼트 합참의장 역시 현역 군 장성 출신이고요. 여기 또 허버트 맥메스터 역시 현역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어떤 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를 할 사람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매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독수리파로 구성됐다. 저는 특히 이제 상륙작전이나 뭐 이런 어떤 정밀 타격에 아주 노련한 해병대 장군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김정은에게는 위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전쟁을 한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사람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군요. 오히려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전쟁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다만 회피할 수 없으면 전쟁을 결정할 수만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오히려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전쟁을 회피하려고 할 겁니다. 네. 자, 북한의 잦은 도발과 이 말폭탄 여기에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 어제는 화염과 분노라는 말을 썼는데요. 오늘 또다시 그거보다 앞서 나간 더 나간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Maybe that statement wasn't tough enough. And we're backed by 100% by our military. We're backed by everybody. And we're backed by many other leaders. North Korea does anything in terms of even thinking about attack of anybody that we love or we represent or our allies or us, they can be very, very nervous.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자, 미국 내에서 이 분노와 화염, 예방전쟁, 선제타격, 무시무시한 말들이 계속 연일 쏟아지면서 여러 가지 선제타격, 전쟁 시나리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뉴스탑10 팀이요. 그를 바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즘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B-1B 폭격기로 북한을 선제타격할 것을 미국이 준비하고 있다. 미국 MBC에서 보도했던 내용인데 오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 내용 왜 오해인지 김종국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네. B-1B가 제주도쯤 오게 되면은 네. 밤에 출발해서 제주도쯤 오게 되면은 북한의 레이더각을 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SA-5가 사거리가 300km입니다. 네. 그러면 대구쯤 올라오면 사정거리에 들기 때문에 네. B-1B는 더군다나 스텔스 기능이 없습니다. 아하. 스텔스기라면은 북한이 포착을 못하겠지만 일단은 한반도 내 작전 시작하면은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텔스기가 아닌 그 비행기가 북한에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들고 네. 처음에 작전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B-1B는 다른 수단으로 해서 북한의 레이더 기지, 아하. 지도공 미사일이 파괴된 다음에 움직일 수가 있지 네. 그전에 움직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B-1B로 폭격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의 같은 전투기가 동시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네. 사전에 북한의 레이더망을 미리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작전이 된 다음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네,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 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국 항공모함의 순항 미사일 발사가 오히려 선제 타격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은 어떤가요? 자, 진실입니다. 또 세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이 시작되면 우리 한국은 자동으로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자, 이 두 개가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B-1B 폭격기로 선제 타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야기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렇다면 그 선제 타격의 시작은 항공모함의 순항 미사일이 시작을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미사일이 발사가 시작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항모 전달이 오게 되면 네. 구축함 두 척, 순양함 한 척, 그다음에 뭐 핵잠함 한두 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토마호크라는 그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핵잠함에는 150발 이상, 그다음에 구축함에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그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라는 순항 미사일이 바로 전쟁의 시작입니다. 아하. 이라크 전쟁, 그러니까 91년도 걸프 전쟁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 때도 그랬고, 네. 모든 전쟁의 시작은 일단은 레이더 기지와 지도공 미사일을 먼저 둘게 부숴야 되기 때문에 아하. 미 항모 전단이 한 3개 이상 한반도에게 오는 것이 바로 전쟁의 시작이지 네. B-1B 폭격기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 미국이 선제 타격, 즉 순항 미사일 등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선제 타격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왜 한국이 자동으로 개입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구축함이나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만 발사돼 가지고는 북한이 많은 레이더 기지, 또 네. 미사일 기지를 한꺼번에 두들겨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네.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에이테킴스나 이런 그 지대지 미사일들이 공격을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 계열 미사일들이 한 1000발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도 미국을 도와서 1000발 미사일 쏘게 되기 때문에 네. 자동으로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B-1B 폭격기는 그럼 언제쯤 투입이 되는 겁니까? 이 항공모함과 미사일 발사가 선제 타격의 시작이라면? 일단은 레이더 기지를 충분히 부수고 네. 북한의 비행장과 항공기를 많이 격추시킨 다음에 네. 그다음에는 뭐 F-20이나 F-35 스텔스기가 들어가서 네. 다 파괴가 됐는지 확인을 해서 레이더 기지를 맞아 제거한 다음에 바로 B-1B가 들어가서 아하. 대형 폭탄, 최대는 13.5톤짜리 대형 폭탄, 일반적으로는 한 2,000파운드짜리 900kg짜리 폭탄을 들고 가서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게 됩니다. 결국은 선제 타격의 중반 또는 이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산이 B-1B 폭격기였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많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 선제 타격 시나리오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3위, 4위로 꼽은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